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우일의 신도시 성남FC 사건과 관련한 본재판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10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고요. 검찰은 핵심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 이런 걸 위해서 정치적 도약을 위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결탁한 것이 바로 사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10원 이익도 얻은 게 없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나한테 징역 50년이 선고돼야 된다.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공방 또는 이런 거에는 이제 각각 증인들을 불러서 검찰이 신문하고 변호인이 신문하고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일주일에 2번 또는 그 이상 해야 된다는 건데,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재판은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지금 현재 대장동 재판부는 김동현 부장판사인데,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을 하고 격주로 일주일에 2번 한다. 왜냐하면 또 그 중간중간에는 선거법 재판이 격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러니까 한 달에 3번 정도 이 정도를 아마 염두에 두고 3번이 아니죠. 4번에서 6번 한 달에 6번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장 11월 달에는 3번만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럼 또 이 말도 안 지키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대장동 재판이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데 여기에 또 하나 변수가 생겼다. 이런 거죠. 자, 지금 현재 이 재판의 현안은 대장동, 그 다음에 우일의 신도시, 성남FC 이겁니다. 근데 검찰이 백현동 배임 부분도 병합 기소를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이 병합 기소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병합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4가지의 사건이 지금 여기에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백현동 배임을 병합을 안 하더라도 별도 사건으로 재판을 하더라도 법조계 의견에 따르면 2년 내지 3년 걸릴 것이다. 1심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안이 많고 복잡하고 이러니까, 왜냐면 사건 자체가 우선 3개니까. 근데 여기다가 백현동 배임까지 병합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2027년 3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다시 등록을 할 때까지 1심 재판도 안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여기다가 또 이재명 대표가 온갖 방법을 써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할 거거든요. 지금 왜 간첩 사건 그 재판 지금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변 변호사들이 달려들어서 갖가지 법 기술을 부려서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고 우연 심판을 제청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래서 엄청나게 지금 그 사람들 대부분 다 풀려났습니다. 구속기간 6개월 지났으니까. 그렇게 돼서 아직도 그 재판은 1심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보다 훨씬 더 노련한 기술로 재판 지연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재판 자체의 숫자를, 그러니까 범죄 혐의 숫자를 한 재판부에 엄청나게 많이 해놨다. 그럼 이 재판은 안 끝나죠. 안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있었죠.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거짓말했다. 자기는 그냥 옆에 있기만 했는데 검사 이름 하나 가르쳐줬다고 누명을 썼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한테 위증을 하라고 시켰고 막 그걸 종용하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육성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위증을 시켰다는 뜻이죠. 이 위증교사 사건을 중앙지법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재정 합의를 거쳐
형사합의 33부 김동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정합의라는 걸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사안이 중대하고 쟁점이 복잡한 경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위증교사가 사안이 중대하다. 맞죠? 그렇지만 쟁점이 복잡합니까? 간단합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나와서 좀 이렇게 거짓말을 해줘. 그리고 다툼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육성이 들어간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그 녹음 파일 들어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뭐 한 재판 한 두세 번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왜 재정합의를 거쳤을까요? 또 거쳤다고 발표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형사합의부에 배당을 했을까요? 의문스러운 부분이죠. 이거 보통의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단독재판부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세 달도 안 걸린다는 거죠. 재판 끝날 때까지. 쟁점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복잡한 쟁점을 다루는 형사합의부로 넘겼다. 그것도 대장동 재판부로 넘겼다. 아직 이 대장동 재판부에서 위증교사 부분을 병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장동 재판부에다 위증교사를 붙였다. 병합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병합이 된다라고 치면 김동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이 대장동 형사합의 33부에서 대장동, 우일에, 거기다가 성남FC 기존 세 가지 범죄 혐의에다가 백현동 배임까지 병합을 하고 여기다 위증교사까지 병합을 한다. 2027년 3월 대선까지 1심이 끝나지 않는 것은 물론 심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5년 동안 임기를 하는 중간에도 아마 1심 선고가 안 날 가능성도 있다.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5가지 범죄 혐의를 한 재판부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년짜리 지금 숙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1년짜리 숙제를 더 맡깁니다. 그러면 최소 3년 내지 3년 6개월이 걸리겠죠. 가능할까요? 왜 이럴까요? 결국은 법원이 이 재판 1심 결론 안 내도 돼. 거의 이런 수준 아닌가요? 이 위증교사는요, 위증을 한 사람이 주범이죠. 그 사람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그리고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인섭 씨, 그 브로커인 김인섭 씨의 최측근으로 있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재명 대표한테 위증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은 것 외에는 이재명과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백현동 이런 대장동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위증교사를 분리해서 기소했느냐? 대장동 우일의 백현동 개발 비리 등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고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이, 이건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이 확정돼서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한 별도의 범죄 혐의다. 그러니까 병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별도로 했는데 이걸 법원에서 같은 재판부에 배당을 했잖아. 그러면서 검찰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범과 함께, 정범은 김진성 씨입니다. 공소 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의 의도와는 달리 법원은 지금 병합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병합을 한다면 저는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제27조 제3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그런데 이미 3건의 범죄 혐의를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백현동 배임을, 이것도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이것도 법원이 결정을 하겠죠? 병합 여부를. 재판부가 하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병합이 된다면, 이건 검찰도 병합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4개의 범죄 혐의를 한 재판부에서 다루는데, 중앙지방법원이 여기다가 우의증교사, 이런 것들과 관련이 없는 우의증교사까지 만약에 병합을 한다. 병합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은 재판부에 배당을 했으니까 병합을 한다 그러면 무려 5개의 범죄 혐의를 한 재판부에서 하는데, 자, 2년짜리 재판 마무리해놓고 그거 먼저 선고하고, 이거 아닙니다. 다 끝나고 나서 선고합니다. 2년짜리 해놓고 또 1년짜리 해놓고 6개월짜리 해놓고 이러고 나서 선고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지 않고, 아직 결론이 안 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형사합의 33부에서 과도하다, 지금 현재 있고 백현동까지 병합을 하면 과도하고, 이 사건은 검찰의 주장대로 이 본안과 뭐 관련이 없는 거니까 재판부는 같지만 이 사건에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재판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금방 끝납니다. 그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법원이,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뭔가 이 재판의 1심 선고를 나오지 않게, 몇 년 안에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이죠. 병합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으니까. 근데 병합이 안 된다면 뭐 이게 그냥 의심 단계에서 멈출 수 있겠죠.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 왜 중앙지방법원이 형사합의 33부에 우의증교사를 배당했을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그 이재명의 대장동 우일의 성남FC, 그 다음에 백현동 우의증교사, 이 전부 다 만약에 병합된다면 2027년 대선 전에 1심도 선고 안 나옵니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거 뭐 검찰의 주장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그 기자가 보기에 제일 똑 떨어지는 범죄 혐의는 성남FC 우의증교사 2가지입니다. 원래 배임은, 배임죄라는 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 똑 떨어지는 것도 2027년 3월까지 1심 선고조차 안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우의증교사를 형사합의 33부에서 병합하지 않도록 할 대책, 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자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그 견제를 할 수는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병합이 되놓으면 그 다음에 뭐 그 재판을 일찍 끝낼 방법도 없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재판 지연시킬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그 이미 뭐 배당은 끝났으니까 그 병합이 안 되도록 하는 일종의 그런 여론조성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특히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죠. 그 사람의 그 공개 재판, 지체 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 이걸 침해하는 게 되는 거죠. 글쎄요, 그 법률적으로 뭐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식의 그 재판 지연 내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고 목표가 2027년 3월 본인이 대선 출마할 때까지 어떤 것도 1심 선고가 안 나오게 하는 것, 또는 최종 선고가 안 나오게 하는 것, 그 차원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도 계속 부결시키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앞으로 요 형사합의 33부가 우의증교사를 병합하느냐 아니냐,
이게 이 재판의 종료 시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관심을 저뿐만이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권에서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